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정훈 박사님 그리고 이정아 학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됐는지, 의사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게 들어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유고를 갖고 오셨습니까? 예, 그 당연하죠. 그 되나요? 저는 했어요. 산 사람도 오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그 유고를 메고 또 우리 애도 또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해서 또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강을 넘어서 중국과 라오스와 태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아버지는 지금 한국 땅에 이제. 그렇죠. 예. 탈북 후 이제 한국에서 의료인으로 살게 되셨는데요. 남과 북의 의료 현실 너무나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저희가 모르지만은. 그렇죠. 어떨 때 가장 크게 느끼셨어요? CT라든가 MRI라든가 뭐 최첨단 장비들이 뭐 한국에 많다는 건 이미 듣고 오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실질 보는 거하고 들은 거하고 또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없는 장비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먹은 검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천국이죠, 그냥 여기서는. 천국이다.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의사들이 실력 하나. 그만큼 내가 CT가 돼야 되고 내가 MRI 돼야 돼. 내가 엑스레이 돼야 돼. 내가 엑스레이 돼야 되고. 이게 안 돼도 내가 머릿속에서 한자 보고 진찰해가지고 진단을 추정하거나 맞춰가지고 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의학이 아니고 거의 주술 아닌가요? 주술사들이 하던 거 아닌가요? 그 진단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또. 그러니까 그만큼 책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장비면 그냥 장비에 탁탁탁탁 해줄 거를. 그렇죠. 쉽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내 머리 안에 지식 가지고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북한에서 보니까 사망률 1위가 심뇌혈관 질환, 네. 뇌졸중 이런 게 많대요. 네. 그러면 북한에는 구급차도 없을 것 같거든요. 한국은 많이 다르죠, 그런 것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은 한국은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들을 위한 나라잖아요. 북한에서는 일단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나라라는 선전하고 있는데 그건 정반대예요, 실제는. 주민들이 살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주민들이 죽어도 방치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도 이제 북한 나름의 이제 구급 시스템이 있어요. 구급차도 있는 데다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작동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절대 다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하루 벌어서 그냥 하루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약을 쓰거나 무슨 수술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본래 먹고 살던, 그러니까 버는 거는 비슷한데 아프면 오히려 적어지겠죠. 그렇죠. 버는 거가. 근데 거기에 아프게 되면 나가는 돈은 배로 많아져요. 그러면 나는 먹는 걸 줄여야 되냐? 치료를 해야 되냐? 이게 선택이 갈리잖아요. 아예 치료도 단념하는 거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북한이 워낙 약이 귀하고 의사들이 또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아편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때 계실 땐 어땠습니까? 뭐 아편이 뭐 그냥 상용화되고 있는 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뭐 가장 단적인 사례가 네. 뭐 이게 설사하잖아요. 설사하면 이제 뭐 약 먹어도 잘 낫지 않거나 약이 없거나 하게 되면 그냥 흔하게 하는 민간요법이 그냥 아편을 태워서 그 젤을 물에 타서 이제 그 풀어서 먹는 거. 그거 어디서 구해요? 아, 북한에서는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이제 북한 전역에 이제 그 양귀비 밭을 재배하고 있어요. 아,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국가가 하는 거고 개인들이 그걸 이제 뭐 이렇게 다루거나 하는 건 불법인데 개인들도 이제 자기네 이제 텃밭이라든가 이런데 뭐 몇 그루 정도는 이제 모르게 그냥 소문 안 나게 이렇게 심어서 이제 키울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진 따가지고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사하고 있다가 이제 약으로 쓰는 거죠. 약이 없으니까 아편을. 그렇죠. 이게 저기 중독 증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파서 조금씩 하다가 점점 손을 대다 보면은 사회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북한 사회가 이런 그 안 좋은 풍조들이 만연된 그 북한 정권도 약간 골머리를 놨는 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아, 지금 계실 때보다 지금이 들으시기에 마약류 거래 현황 이런 게 더 나빠졌습니다. 뭐 더 심해진 거죠.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체제로 의료 체계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국가고요. 북한은 무상 의료 체계를 세웠습니다. 또 애시당초 설계할 때는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설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도 대체로 알고 있고 외부 세계들이 알고 있는데 북한의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 이제 무상의료부터 보게 되면 무상의료가 이제 6.25 때 나온 거예요. 1953년도. 그때 당시가 이제 6.25 당시에 남북한 전쟁 했잖아요. 그때 네. 그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큰 뭐 진전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 차원에서 승리 의지를 다진다. 뭐 어떻게 뭐 충성을 고취한다 차원에서 무상의료를 이제 선물로 제시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방의학이 또 이제 북한의 보건의료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데 예방의학은 또 언제 나왔냐? 60년대 나온 거예요. 60년대. 예. 1950년대 말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과 소련이 국경 분쟁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53년도에 이제 구소련 스탈린이 그 사망한 이후에 이제 후르츠초프가 들어서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독재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하고 또 중국도 나름의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정권의 위기를 느껴가지고 그때 60년대 초에 어떤 정책을 하나 제시했어요. 그 경제 국방 병진 노선. 예, 경제와 국방을 동시에 밀고 나간다. 취지는 이런데 이게 실제 실현 가능하냐? 가능하게 만들려면 건강한 노동력이 밤과 낮으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것도 건강한 노동력이. 아. 그때 당시 나온 구호가 한 손에는 마치, 한 손에는 총. 노동자가 총과 망치를 들고, 그러니까 일 안 할 때는 총 들고 이게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때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아니네 이거는. 하루 3교대 뺑뺑 돌리면서 네. 혹사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뭐 일단은 건강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앓기 전에 병 들기 전에 미리 안 아프게 한다. 이게 취지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생색내고. 그렇죠. 그 코로나19 때 제가 보도를 보니까 뭐 김여정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이 뭐 가정에다가 상비약을 하사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예방의학 차원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예방이라기보다는 실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두 가지 차원. 하나는 민심이 지금 동요하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민 정치죠. 하나는 그런 쇼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하나는 실제 북한 주민들이 그것도 평양에 사는 주민들이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인데도 네. 그런 일반적인 상비약도 없다. 그러네요. 정아 씨는 이제 3학년이니까 막 새내기였을 때 한창 코로나 심할 때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땠어요? 그냥 학생이긴 했지만. 전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또 언제 또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과연 제가 얼만큼 잘 역할을 해낼 수 있고 또 의료 체계가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져야 할지 같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떤 게 개선돼야 되는 것 같았어요? 3년 더 있어 보니까. 북한 얘기 들으니까 개선할 게 없나요? 북한에 비해서는 다른 부분이 많긴 하지만 궁금한 건 없을까요? 의사 면허를 한국에서도 취득하셨는데 그럼 남북한에서 의사가 되는 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북한 간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북한 의료진 수는 많이 부족하지 않은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일단 의대 가서 똑같아요. 그냥 배우는 그러니까 의사로서 알아야 되는 지식 차원의 이런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은 비슷해요, 사실은. 6년 합니까? 똑같이? 그래서 6년, 예, 6년 그다음에 하고 그리고 이제 기초의학, 임상의학 나눠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실습도 다 똑같이 하고. 그러면 한국처럼 레지던트, 인턴 레지던트하고 그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처음에 졸업하고 의사로서 배치받은 과에 들어가서 어느 만큼 하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우리는 인턴 내지 제도는 없는데 대신 그 졸업해서 3년에 한 번씩 급수 시험을 쳐야 돼요. 3년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이제 졸업하게 되면 6급, 그 다음부터 이제 5급, 4급, 3급 쭉 올라가는데 그런 시험들을 이제 진급이나 아니면 유지나 아무튼 시험을 쳐야 돼요.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간호대학은? 간호사는 북한에 일단 간호대학은 없고요. 없어요? 예, 간호원 학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긴 게 2년짜리가 있고. 북한에서 2년이면 간호가 끝난다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여기는 어떻게 몇 년 걸려요? 전 잘 몰라가지고. 저희는 4년 정도 공부하지만 사실 임상 나가서도 대학원 다녀야지 깊이 있게 하신 분들. 수간호사 선생님 될 수 있으세요. 수간호사가 되려면 또 학위가 더 대학원을, 필요합니까? 네. 석사를 따야 됩니까? 박사까지 따야 됩니까? 보통 석사, 박사 정도 다 따시는 것 그럼 같습니다. 거의 뭐 의사 되는 것만큼 그 총 기간은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남북한에 아마 의사보다는 간호사들이 차이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크다. 교육 기간이나 내용이나 과정이나 과목들이 이런 것들이. 북한의 간호사들은 독립적으로 내가 간호사로서 우리 활동하기는 좀 미비해요, 좀.
모든 것들이. 나만의 간호사는 그래도 전문직. 독립적인 활동 공간을 그래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북한에서 의사 생활이 어땠는지도 충분히 들었거든요. 어떨 때 가장 보람 느끼세요, 지금? 아, 나 한국에서 의사하길 잘했다. 환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정 환자 생기고, 그러면 이제 고정 환자 생겼다는 거는 아니 나를 믿는다. 제가 좋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또 치료에서도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병원 돌다가 낫지 못해서 왔는데 여기서 와서 나았을 때, 그때가 가장 이제 좀 자긍심이 있죠. 아, 그리고 저도 선입견이 좀 있었나 봐요. 북한에서 의사하시고 오셨다고 해서 저 막연히 왠지 북한 의사들 실력이 떨어질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맨눈으로 하던 스나이퍼가 진짜 최첨단 무기를 든 거니까 정말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진료를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있잖아요. 내시경이 있지, CT 있지, 뭐 다 있잖아요. 솔직히 나의 그 실력이 더 늘어난 것 같다. 그렇죠. 한국에 와서. 그렇죠. 북한의 의료 체계가 고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고쳐야겠다는 게 있다면요. 본질적인 문제. 그 정권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아니고 북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이런 보건의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상 의료는 허구예요. 유상 의료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가 지금 북한 주민들과 의사들이 지금 알아서 하고 있고, 네. 북한 정권은 지금 무상 의료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뒷면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결국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정답이라는 거죠.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남북 의학 용어 사전도 편찬할 때 참여를 하셨고 한국과 북한의 의료 상황을 두루 또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진료를 가고 싶을 정도로 명의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첨단 무기를 손에 쥐셨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활동하실 건가요? 앞으로는 뭐 지금처럼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료를 지금 그냥 여전히 할 거고요. 사회적인 활동으로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그리고 이제 제가 의사로서 가장 바라는 또 목표가 그 통일 한국을 바라는데, 통일 한국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건강한 통일 한국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의료인으로서 또 이제 북한 출신으로서 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화 학생은 저랑 이제 2회에 걸쳐서 함께 했잖아요. 어땠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갑작스러운 통일은 의료계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앞으로의 통일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잘할까요? 자, 오늘 최정호 박사님과 함께 북한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뭐 생명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 북한에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통일 판단!